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두고 미래통합당과 추 장관이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댈 일이 아니다라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에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관련 권한 일체가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법무부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는 국단위로 확대 개편됩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하고 시설 폐쇄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묻지마 소송부터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대처법 알아봅니다. (3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발언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추 장관 사이에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댈 일 아니다는 원색적인 공격에 추 장관이 딱딱한 표정으로 표현 자제하라고 응수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공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추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법무행정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른바 밀행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을 지시하며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그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중대법원의 인식 차이가 현장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언론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부분을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례가 있냐는 이어지는 추궁에도 추 장관은 지지 않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데 전례를 따질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실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도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반박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오만하다며 그 오만함 때문에 추 장관이 정권 지지율을 갉아먹는 엑스맨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세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추미애 장관 잘 모시래요. 민주당 엑스맨이라고. 문재인 정권 엑스맨이라고. 그런 발언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칠 때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이 뭐라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오래오래 법무장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다. 추 장관을 오만의 여왕이라 몰아붙인 장 의원은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나댈 일이 아니다라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압수수색합니다. 그럼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절차를 좀 지키세요. 법무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에 오선의 추 장관은 표정이 급격히 딱딱해지면서 할 말 못할 말 가려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법무행정을 펼치는 장관에게 정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그런 말씀 의혹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표현이어도 왜 나대느냐 뭐 이런 것들은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온 오신환 의원은 지시를 한 건 한 거고 그럼 검찰은 왜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휘를 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장관의 지휘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역 단체장 중에 이제 고발을 했죠. 뭐 수원, 뭐 그 대구 같은 경우에. 추 장관의 답변에도 오 의원은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었다고 추 장관을 거듭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묵묵부답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지시가 안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지휘가 잘 먹혔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그 정치적 행위를 뭐로 하냐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추 장관 공격에 왜 신천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며 통합당을 공격하고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신천지 문제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 왜 자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자꾸 이렇게 뭐 문제 삼지 모르겠는데 그럼 야당 의원들이 오해받아요. 이 신천지가 지금 야당 의원들 로비하고 한 정부 로비하고 해서 이거 수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듯이 보이면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도 예민해 있거든요. 이거 국민들은 누구라도 이거 이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회 법사위는 법무장관을 불러놓고 생산적인 논의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대신 정치 공방만 주고받다 법무부 현안 질의를 끝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관련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검찰총장 및 일선검찰청 검사장에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검사장은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각 일선 검찰청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소송 관련 소송 수행자 지정권, 소송 수행자 지휘권, 소송 대리인 선임권 등 이런 권한들의 위임 근거를 삭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에 위임돼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환수해 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 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게 됩니다.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전문가라서 민사, 행정 등 소송 수행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형태로 소송 수행을 지휘하고자 행정소송 업무 관련 검찰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혹시라도 제기될지 모를 검찰 힘 빼기 일환 논란에 사전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국세청이나 보훈처, 노동부 등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힘이 들고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송까지 가는 건 당사자로선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해서 아닌가 합니다. 남발을 두고 보며 방치해선 안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억울함을 헤아려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한 소송만 승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명을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네.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이제 경기도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네. 지금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금 이제 권고 조치가 네. 나온 건데요. 이 시설의 일부 조사자들이 네.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이겠죠. 네. 이용자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대소변을 자주 본다. 네. 아니면 뭐 이런 이유 등의 이유로 네. 폭행하거나 폭언을 좀 일삼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뭐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거동을 이제 부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네. 게 좀 어렵다 보니 네. 이 식사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밥 한두 숟가락 정도로 식사량을 확 줄이기도 하는 등의 어떤 학대 행위를 네.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오늘 권고 조치까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인권위가? 지금 인권위가 취한 조치는 네. 그 시설에 대해서 네. 이제 폐쇄 조치 등의 어떤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을 네. 권고했고, 네. 그 다음 또 권고 내용은 이제 그러한 위탁 법인에 대해서 네. 설립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할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금 장애인 중증 장애인 네. 거주 시설에 대해서 네. 장애인의 어떤 그러한 보호를 위탁한 행정청이 있는데 네. 그러한 청에 대해서 이제 위탁 처분을 취소해라 네. 라고 또 권고를 했고 네. 또 이러한 어떤 학대, 유사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의 어떤 네.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받은 시설을 비롯해서 네. 관내에 그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라 네. 라는 것을 이제 서울특별시장과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 네. 구청장 등에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설이나 행정청에는 그런 조치 권고를 했는데 그 학대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조치가 내려진 게 없나요? 지금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이 경우에 뭐 이제 뭐 폭행, 네. 상해, 그다음에 여러 명이 뭐 했다면 공동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결과 다쳤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제 상해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범죄에서 폭처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폭처법에 의해서 뭐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네. 혹시라도 뭐 이 중에 어떤 중증의 네. 어떤 장애, 영구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뭐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네. 하면 중상해죄로 또 처벌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처벌의 가능성 좀 열려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권위가 이런저런 권고를 했는데 이 권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일반적인 인권위 권고는 네.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권위로부터 이러한 방금 권고를 네. 오늘 이번 인권위 권고를 받은 서울시나 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 네. 각 이제 자치구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할 문제인 네.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건 좀 참고로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네. 선진화의 척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네. 국가기관들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상호 간에도 네. 다른 국가기관이 한 행위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네. 국가기관 상호 간에 막 강제 집행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결국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네. 어떤 선진국으로서 당연한 그런 프로세스인데 네. 국가인권의 기능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네. 반드시 따라야 될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네. 이제 선진국일수록 그다음에 인권 침해나 어떤 차별 행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은 네. 그런 나라일수록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의 기관의 어떤 그런 권고를 네. 따르는 그런 빈도를 이제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수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권고 수용도 뭐 상식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보험사 소송 갑질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사연부터 좀 볼까요? 뇌전증 5급에 해당하는 기화항증을 앓고 있던 58살 김모 씨 사연입니다. 네. 지난 2016년 1월 김 씨는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면도로를 걷다가 네. 이제 운행 중이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고로 이제 김 씨는 갈비뼈가 골절이 되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네. 당시 경찰은 이제 야간에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주변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운전자 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경찰이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는데 보험사는 뭐라면서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가요? 이제 김 씨가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혀서 이제 보험 사기를 했다. 이게 지금 보험사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이 보험사는 단순히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네. 김 씨가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에 실제 교통사고처럼 네. 이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치료비를 타갔다라는 내용의 첩보를 경찰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경찰이 조사를 해봤지만 별 혐의가 나오지 않아서 검찰에서도 이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뭐 불기소 처분이 났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되려 보험사 측은 이번에는 이제 김 씨를 직접 네. 고소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실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라면서 네. 이제 또 한 번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고요. 네. 보험사는 이제 이에 불복해서 항고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몸도 불편하다는데 좀 너무한 것 같네요, 보험사가. 네, 이제 지병이 있었던 김 씨는 2016년 중순부터 2017년 1월까지 네. 반년 넘게 이제 수차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에 이제 김 씨가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네. 받아서 이제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금과 근거 없는 첩보 제공 또 스스로 이제 고소로 인한 경찰과 검찰 조사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라라면서 이제 1,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뭐 어떻게 판결을 했나요? 재판부는 보험사 고소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을 해서 네.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 원과 네. 보험 사기 고소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 씨를 대리한 공단 유근성 변호사는 미처의 본전이라는 식으로 보험사가 이제 고객이나 피해자를 보험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네. 보험 사기가 인정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어차피 지급했어야 하는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보험사의 비양심적 갑질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고객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좀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이런 갑질 행태에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례라고 판결 의의를 밝혔습니다. 뭐 보험사 이런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